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은 그냥 제 방에서 이렇게 편하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어디까지나 본인이 전문적이고 나는 정말로 좋은 간호사가 되겠다 라는 그런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 간호 대학생 학생분들, 아니면 입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등에게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 요즘 간호대학생 학생분들이 요즘 이제 한창 취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후배들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중에는 이제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굉장히 아쉬운 소식들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꼭 빅5 병원을 가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큰 병원을 가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병원에 들어갔었을 때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고, 길게 봤었을 때 처음에 좀 덜 힘들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가서 이 직업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서울 소재에 있는 큰 병원, 빅5라고 하죠. 3차 병원을 반드시 가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그 병원들 중 한 병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큰 병원을 가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 질문을 주셨던 분에게는 조금 다른 대답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을 때 초점은 내가 그 병원에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이 직업을 길게 보았을 때 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저의 답변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3년 8개월 남짓 일을 하면서 느꼈었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표준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본인이 졸업을 한 대학교가 사회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네임밸류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서울대학교의 다른 병원들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동일 질병군의 환자에게 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필요 최소한도의 기능적인 간호 수준이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일정 기간까지는 반복 숙달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간호사 업무에 있어서.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점을 지나서부터입니다. 환자를 보기 위한 기능적 부분이 필요 최소한도에, 즉 하한선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즈음부터 본인이 어떤 열정과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간호사로서의 가치관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규모가 큰 병원을 가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서 주어진 일을 넘어서 본인의 열정과 노력을 쏟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줘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여유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간호사라는 직업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직장입니다. 물론 본인이 굉장히 큰 규모의 병원에 있다가 인적이 드문 한 동네의 병원으로 옮겨서 간호사 역할을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덜 힘들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신규 간호사로서, 혹은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간호대학생으로서는 본인이 가장 처음 가는 그 병원의 그 부서가 본인에게 가장 힘든 부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역량을 넘어선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절대로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강도 속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뒷받침인데요. 아무래도 이 규모가 작다 보면 규모가 작은 만큼 역할 분담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구조의 특성상 그런 역할을 나누기가 어려워졌을 때 생기는 추가적인 역할이 간호사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그 병원이 일부러 간호사들이 힘들라고 일을 더 부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이나마 간호사가 굉장히 여러 역할에 걸쳐져 있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은 그런 큰 규모의 병원에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 대한 간호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일까지 제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면 그건 결코 처음 직장에 접한 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더 버티기가 힘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음 접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간호를 행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저희 병원만 해도 굉장히 간호사들 교육이 잘 돼 있는 편이고 심지어는 그 교육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과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이유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간호사 달력이라는 걸 만들었고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서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달력을 과연 제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배우면서 생긴 그 인사이트가 제가 간호사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전혀 몰랐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사이트를 얻고 동기부여를 얻고 그렇게 생겨난 그런 영감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인이 이제 술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다 되어서 이제 일을 좀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직도 나는 사실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들에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전에는 제가 하지 않았던 다른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느 병원에나 타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동기부여와 힘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큰 수의 법칙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규모가 큰 병원에 조금 더 많이 계시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큰 병원을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본인처럼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간단하게나마 생각해본 왜 우리는 큰 병원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개인적인 고찰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병원들 중에 한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꼭 그런 큰 병원에 가야만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런 병원에서 시작을 하신다면 이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취업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분명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쉬운 마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와 큰 병원을 모두 다 제쳐두고 본인에게 맞는 자리는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좌절하시거나 본인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여러분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런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꼭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